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자, 오늘이 6일입니다. 그래서 29일경에 지금 인사를 한다. 그래서 장관급 인사들 물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유임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그래서 왜 유임을 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는 이제 좀 좋은 일하고 뭐 하나는 또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는 엊그제 이제 바로 일요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6.25 행사 73주년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이 휴대폰을 분실했어요. 그래서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는 바로 CCTV를 열어가지고 쉽게 찾았는데 이 휴대폰을 습득하신 분요 이미 경찰서에 뭐라고 그러죠? 이 분실물로다가 신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깜짝 놀랄 하나의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한테 이번에 행사장에서 쪽지 메모를 전달해준 이 켈로 부대원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원자력 분야의 아주 최고 원로 학자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요. 이 쪽지를 전해줬고 이 쪽지와 관련된 뉴스가 지금 이제 뭐 언론을 도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켈로 부대 출신인 이창근 전 원자력 회장이 이제 쓴 얘기인데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참전 유공자로서 제대로 정부가 이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당시 돌아오지 못했던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런 아주 감동 어린 메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이 말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 카메라 앞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 작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메모를 건네준 이창건 전 회장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이 케미가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만큼 정부, 국가 차원의 유공자 대우는 정말 그러니까 이 기존 유공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나라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군경 이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사명감을 넣어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아주 미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최강욱이거든요. 최강욱은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비판하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강욱이에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최강욱이, 김남국이, 뭐 박주민이, 김용민이, 뭐 이 추미애, 박봉계 다 똑같은 류의 사람들인데요. 최강욱이가 최근에 말이죠. 지금 1심 재판이 있었는데 이동재 기자, 검언유착 이거 이제 녹취록까지 다 조작해가지고 SNS도 조작하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유죄 판결, 그러니까 1심에서 이 벌금형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대로 요것만 받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질타,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지금 문화일보 단독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맨 먼저 말이죠. 맨 먼저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인사와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29일 날 지금 인사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요, 이제는 외교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인사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선 맨 먼저요,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본인이 여의도 복귀를 하고 싶다는 뜻을 굉장히 강하게 내비쳤다는 겁니다. 이미 뭐 통일부 장관 갈 적에도 별로 생각이 없었다. 여의도에 남겠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대통령이 강력히 좀 원고를 해가지고 결국 맡은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말이죠. 이런 이 권영세 장관의 뜻을 윤 장관이 이제 존중을 해서 결국은 보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후임으로는요,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는 연세대학의 이정훈 국제대학원 교수하고, 그 다음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액과 교수, 이런 일종의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우리 저와 같이 대북 원칙론자들, 뭐 이 강경파, 이런 학자들이 많이 거론이 된다. 그리고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고사하는 사람이 제법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장관급 인사 중에 한 사람은요, 김기현 국정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1급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결재하고 대통령이 지지분
이런 사상 초유의 인사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이 순방 기간 동안에도 국정원의 인사 파동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이 정밀 진단까지 다 실시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어쨌든 간에 김규현장의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지만은 국정원의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원장 교체 카드는 일단 보류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국정원에 대한 안정의 방점을 지켜져 있다. 그렇지만은요, 이번에 김기현이가 원장 자리를 그냥 지킨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인사 파동의 불씨가 다 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요, 더군다나 이번 국정원 이 인사 파동의 관계는요, 국정원 내부의 역학관계뿐만이 아니라 여권 핵심부의 파워게임적 양상까지 개입돼 있어서 김기현 체제가 얼마나 더 공고하게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여권 핵심부의 지금 의견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1급 인사 파동 이게 뒤집는 게 뭐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파장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또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 김규현의 후임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워낙 권영세 장관이 여의도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법조인은 해외 정보에 약하고 외교관은 국내 방첩에 약한 측면이 있어서 국정원 쇄신을 국정원 내부 인사에 맡기기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또 이 한계성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느끼고 있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북파 공작원,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북한 정보를 북한에서 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6.25 이번에 이제 참전 노 장교인데, 이분은요, 지금 원자력학계의 원로로 알려져 있는 이창건 한국원자력학회 전 회장입니다. 지금 연세가요 94세예요. 그래서 이번 6.25 행사에서요 참전용사 자격으로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서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창건 회장의 경우에는요 6.25 전쟁 당시에 북한 후방 침투 작전을 맡았던 이 켈로 부대 기획 참모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창건 회장이요 다른 참전용사들하고 함께 이번 이제 행사에도 참석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로부터 이번 최근에 이제 보도로 만든 이 하얀 이 제복, 영웅의 제복이라고 하죠. 영웅의 제복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간단한 이 하복 조끼 했었는데 영웅의 제복 조끼를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도 인정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옷까지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켈로 부대원들에게 공로금도 지급했고요. 자, 그리고 이 오찬, 최근에 지난 14일 날 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또 이 회장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창건 회장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영웅이 제복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공로금도 주죠. 유공자로 대접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6.25 행사, 여기에도 직접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마침 말이죠. 이 회장이 앉아있는 자리 바로 옆줄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한동훈 장관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장의 따님들하고 이 한동훈 장관하고 이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기이고 서로가 아는 사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 좋은 이제 느낌을 갖고 있었죠. 이제 지금 이제 쪽지를 건네는 90대 참전용사인 이창건 회장이 이분이고요. 뭐 이건 뭐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동훈 회장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회장한테 이 쪽지를 넘겨줬어요. 그럼 이 쪽지에는 무슨 말이 담겨져 있느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쪽지를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쪽지에 뭐라고 돼 있었냐? 딱 요 부분만 한동훈 장관이 잘라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론 카메라가 다녀오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이 아주 좋은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과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쪽지를 이 언론 카메라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줬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저는 KLO 출신 이창건입니다. KLO가 인정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 2월에는 보상금과 그리고 6월 14일에는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았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못 돌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이 노병의 이 감동 감사 편지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아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이 메모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론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거는 이만큼 우리 현 윤석열 정부는 유공자들, 그리고 참전 용사들,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잃고 또 부상을 당한 이러한 이 국가안보에 충직한 인물들을 윤석열 정부만큼 열심히 챙기는 정부는 그동안에 없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 이런 인식. 그래서 이런 유공자들에게 이 사명감과 그리고 자긍심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다는 이런 점을 이 메모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메모를 언론에 노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 메모지를 말이죠. 그렇게 뭐 접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하게 현장에서도 관리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관, 이 회장은요, 이 조선일보와의 통화를 통해서요, 대원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대원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쪽지를 써줬고 쪽지 공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지 못했다. 이러한 얘기를요, 이 한동훈 장관에게 직접 본인이 다시 한번 말로 또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두 딸이 한 장관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딸들과 한 장관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옆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반가웠고 한 장관이 내 쪽지를 어디에 끼워두고 자주 보겠다고 하더라. 이러한 이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를 전달을 받은 이 한동훈 장관은요, 여러 차례 편지를 읽었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한 장관은요, 이 쪽지를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 감명 깊게 이 쪽지를 관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쪽지 하나가 그냥 메모,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이 참전 용사들의 이 강한 보국, 그 안보 의식,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함을 체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 메시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바로 그날 이 행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그 행사장에서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했어요. 그래서 이 강력계 형사들이 즉각적으로 직파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날 바로 이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 보좌진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이 강력 4팀을 즉각적으로 장충체육관에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절도와 같은 이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CCTV를 분석해 가지고요,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A씨는 이날 행사 참사자 중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직후에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바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휴대전화는 분실물로 맡겼기 때문에 절도와 같은 범죄 혐의점이 없고 바로 한 장관 측에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사건은 종결 처리했고, 그리고 나서 이 한동훈 장관은요, 이 바로 재향군인의 관계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를 찾아주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참전 6.25 이 행사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뭐 초대받은 정도가 되면은 뭐 이런 휴대폰 아니라 거기에 현찰이 몇백만 원 들어있어도 돌려줄 인물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문화일보 단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문화일보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은요, 이 최광우이가 지난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 민사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사소송 재판이 열렸는데 이 민사소송 재판부가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1심과 똑같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 최강욱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날렸다. 이런 보도가 문화일보 단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장관하고 짜고 이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을 해서 대표를 협박을 해가지고 유시민 관련
유심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너 잘 처리해 줄게. 이렇게 이제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동재 기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민사소송은 지금 2심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사소송, 이 항소심에서도요, 1심과 동일하게 300만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1심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2심 재판부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말하자면 최강욱이가 이제 이 녹취록을 거짓으로 조작했잖아요. 요 점을 강력하게 지금 질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욱이가 소위 정치 개입을 위한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일부러 부각시키려고 말이죠. 이 사건의 편지와 녹취록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최강욱은 이 사건 편지 그리고 발언 요지를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이동재 기자가 검사와 즉 한동훈 이 검사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이제 이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요 점을 매우 이례적으로 이 내용은 이제 1심 판결에는 전혀 없는 내용인데 요 말을 이제 재판부가 직접 최강욱한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2심 재판부는요 최강욱의 이런 왜곡 조작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1심은 그런데 좀 이상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1심 손해배상 소송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를 했는데요. 형사 재판, 지금 형사 재판도 2심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 재판이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형사 재판에서 1심은 뭐라고 했느냐? 허위 사실은 맞아.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없어.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 선고하니까 이게 얼마나 얼빠져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즉각 이 검찰과 이동재 기자가 이거를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2020년도 3월 31일 날 최강욱이가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동재 기자가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한테 뭐라고 지금 압박을 했느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치면은 검찰이 좋아한다.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검찰 언론한테 협조해라. 협조할 내용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동재 기자가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이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최근에 최강욱이가 송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러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 소관인 법사위를 빨리 물러나라. 그리고 다른 위원회로 바꿔라. 이러한 지금 압박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최강욱이가 그야말로 다니는 이 법원마다 XX 방신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지는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